자, 지금부터 관광일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를 봐주시고요. 교과서 10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0쪽을 보시면 가장 먼저 관광의 개념과 발전 과정 부분이 나옵니다. 관광일반은 관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들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전공 기초 과목이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관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관광의 의의, 그리고 관광의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잘 기억해 두실 부분들이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 여행은 어떤 게 다른지, 관광과 투어는 뭐가 다른지, 이러한 차이점들, 이런 유사 개념들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의 유래와 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의 관광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필요하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광의 개념입니다. 자, 관광 개념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왜 관광을 할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해안길을 따라 걸으며 끝없이 푸른 바다, 깎아지르는 절벽, 그리고 파도에 침식된 기묘한 괴함들이 조화를 이룬 인상적인 풍경에 매료되게 됩니다. 광활한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자원 덕분에 관광객들은 심신의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자, 관광은 동양과 서양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각각 그 시기는 다르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진 자국의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광의 어원을 통해서 그 뿌리를 알아보고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관광의 어원인데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동양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동그라미 2번, 여기 서양 앞에다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동양과 서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관광의 어원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밑줄 치세요. 자, 지금부터 밑줄 칩니다. 동양에서는 관광이란 용어가 기원전 8세기경에 고대 중국의 주나라 시대에 편찬된 역경의 관국지광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국지광. 자,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부분 밑줄 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인 1115년도에 고려사전료에서 관광이라고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관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이나 국가를 방문해서 관찰하고 넓은 견문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자, 서양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관광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어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어휘는 돌다, 순회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며 영어에서의 유사어인 투어, 트래블, 트립, 그리고 제뉴얼리, 그 다음 사이싱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세계 관광기구 UN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투어리즘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리즘. 자,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건 거주지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바로 페이지 12쪽 아랫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쪽 아랫부분. 자, 12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읽을 거리가 있는데요. 자, 읽을 거리. 여기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나왔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중국 부분 나왔었죠, 중국. 자, 중국의 주나라 시대 역경에서 처음 쓰였었고, 관국지광, 리용빈 우왕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나라의 빛을 본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예전에 중국 주나라 시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그런 이동의 개념과 그리고 타국을 순방해서 그 나라의 토지나 풍속이나 제도나 문물,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행하는 견문의 확대 및 치국 대도의 설계라는 국가 행정 목적의 세계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서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동양보다는 서양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관광객을 투어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자, 투어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주유여행. 다시 말하면 이제 투어를 한다는 뜻으로서 정주지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위쪽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가시면, 관광의 개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메모를 하도록 할게요. 메모를.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관광이란 반드시 주거 지역,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말합니다. 돌아오는 것. 뒤에 보시면은 이제 15쪽에 보시면 이제 투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투어 부분하고 설명을 할 텐데 관광하고 투어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자, 관광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투어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 투어는 그냥 투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관광은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즐기고 나서 거기에 계속 머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민이 되겠죠. 그죠? 관광이란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본인이 살던 지역으로 일정 기간 후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과 내용을 보시면 관광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주지를 떠났다가 반드시 일정 기간 뒤에 다시 타 지역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의 개념 보시면은 가부터 아까지 관광의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시험 보면 아마 왜 이래서 중요하다고 했구나라고 아마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일단 관광의 개념은 공간적인 이동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죠? 이동을 하죠. 그걸 관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이면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반강제로 끌려가는 거는 과연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관광이라 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뭔가의 어떠한 즐거움이 따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개념하고 반대 개념하고 비교를 하자면 출장 같은 거 매일매일 아니면 우리가 출퇴근하는 거 이동을 하긴 해요. 이동을 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연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관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비규칙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 즐겁게 다녀오는 것을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은 비영리적 행위. 다시 말하면 이런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대부분 여행 가면 돈을 쓰고 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비영리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 이게 관광의 5번째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것처럼 비정기적이어야 됩니다. 부정기적, 이거 지울게요. 비정기적이라고 붙여서 써주세요. 비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비정기적. 자, 비정기적 행위이며, 그 다음에 비규칙적인 행위입니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갔던 곳을 매번 가면 과연 즐거울까? 그죠? 즐거움이 따르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은 주거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공간을 벗어나는 탈일상적인 행위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일정한 떨어진 부분으로 이동을 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적인 그냥 일상생활이란 말이죠. 그죠? 자, 일상생활은 관광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관광의 개념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은 관광을 가면 반드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그런 자기개발 행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게 관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관광 부분의 그 관광 어원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동양보다는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관광의 어원은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1115년에 고려 사전료에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관광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뜨려지게 됐습니다. 자, 1385년도에 정도전에 삼봉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관광집이라고 하는 이런 어휘를 사용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1396년도에 조선 태조가 한성의 북부 지역을 관광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에 박기순의 관광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도 발간이 되어서 이제 한국은 이렇게 관광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양 부분은 그냥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 13쪽은 자, 관광의 정의입니다. 관광의 정의. 자, 세계 관광기구 UNWTO라고 합니다. UNWTO. 자, UNWTO에 따르면 관광이란 자, 여기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썼던 내용들 거의 이제 섞이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자, 관광이란 즐거움, 일학, 휴가, 스포츠, 사업, 친구, 친지 방문, 그리고 업무, 회합,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으로 방문국을 최소한 24시간 이상 또는 1박 이상, 1년 이하 체류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관광기구라고 하는 단체에 의한 이제 관광의 정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24시간이 넘어서 돌아왔어요. 일본을 여행 갔습니다. 일본 여행 갔는데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자, 2박 3일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1박 이상을 했고 1년 이하의 체류를 했습니다. 이거를 관광이라고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 보통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갔다가 가서 우동만 먹고 왔어요. 우동 1시간 먹고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왔어요. 총 뭐 비행기 공항까지 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4시간, 5시간 걸렸다고 칩시다. 이거는 관광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 단체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는 이제 관광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개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관광기구 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24시간 이상 1박 1년 이하 체류 요 단위가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광의 개념적 특성 요 부분 별표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5가지 있죠, 그죠? 5가지.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돌아야 돼요. 공간적인 이동, 그 다음에 관광 욕구의 충족을 위한 목적 지향적 이동 활동.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 거기 가면 일본에 가면 뭔가 되게 게이샤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본 문화들도 많고 아이돌 문화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욕구 이런 것들을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지향적인 활동으로 이동성의 활동으로 이제 하나의 개념적인 특성을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관광지 내에서 경제적인 일부의 소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관광의 개념 중에서 비영리적인 행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비영리는 수익을 벌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개념과 반대적으로 관광을 가면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숙박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자유시간 내에 자유재량 활동이어야 됩니다. 자유시간 내에 자유재량 활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 거야. 이거는 등교죠, 등교. 그죠? 이거는 관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그 등교하는 중간에 관광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관광의 일부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규칙적이 아닌 그런 범위 내에서 본인이 남는 여가 시간에 자율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먹고 싶은, 하고 싶은 행위를 하는 것. 이게 관광의 개념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관광 구성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인데요. 요거는 일단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관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구성 요소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거 색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색칠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 자, 관광의 구성 요소 이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관광의 구성 요소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광의 주체, 그리고 관광의 객체, 그리고 관광 매체 이렇게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관광 주체, 이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주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관광객을 말합니다. 관광객. 자, 다시 말하면 관광을 하는 관광자를 의미합니다. 관광자. 관광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관광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관광을 행하는 주체는 바로 곧 관광객이 되고요. 관광의 수요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고 관광시장을 형성하는 최대 요소가 되게 됩니다. 관광 구성 요소는 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수단, 목적이죠, 목적을 관광객체라고 합니다. 관광객체.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오늘 관광을 가기로 했어요. 관광을 가는데 관광을 가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바로 관광객체가 되는 겁니다. 관광객체. 근데 나는 뭐를 타고 가요? 중국 가려면? 그죠? 보통은 비행기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나를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이 매체를 바로 관광 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관광 매체. 자, 관광 객체. 관광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광 객체. 다시 말하면 관광 대상입니다. 대상. 여기다가 또 써놓을게요. 어딨지? 자, 관광 객체는 다시 말하면 관광 대상을 말합니다. 관광 대상. 자, 관광 대상을 말합니다. 자, 관광 대상은 관광의 목적물이며 관광 욕구의 대상이 되고 관광 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유형적인 자원. 예를 들면 중국에 가기로 했어요. 중국에 뭐 만리장성을 보러 가기로 한 거야. 보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이 유형적인 자원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무형적인 자원은 난 중국 가서 중국 가면 뭘 하죠? 중국 가서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어. 짜장면을 먹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짜장면이라고 하는 문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 가서 예를 들면 스케이팅을 타고 싶어요. 스케이트 타라고 중국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뭔가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 그런 것들은 문화적인 자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념물이라든지 민속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며 다양한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스포츠가 따로 나왔네요. 이러한 활동 전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중국에 가고 싶은지, 중국에서 뭘 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성, 그게 바로 관광의 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광 매체를 보면은 관광의 주체와 객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 관광 매체 부분은 요 옆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시간적인 매체, 그 다음에 뭐 공간적인 매체, 기능적인 매체, 다양한 그런 매체들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즉 관광객의 욕구와 관광 대상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관광 매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교통 운송업,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기차를 타면 기차, 그다음 여행업, 여행사를 뜻하겠죠. 숙박업,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위락시설 등의 기업군과 같은
이동 및 체대 수단과 정보를 통틀어서 이 관광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광 매체에다가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연결고리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연결고리. 관광 매체는 연결고리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관광의 유사용어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